안녕하세요. 지식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수상한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시죠?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택배가 반송됐습니다. 딸이 사고가 났습니다. 등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미 보이스피싱의 문 앞까지 다녀오신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보이스와 피싱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목소리로 사람을 속여 개인정보나 돈을 빼내는 사기 수법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누가 속냐하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범죄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당신 계좌가 위험합니다. 같은 단순한 말로 사람을 속였다면. 하지만 지금은 AI 기술이 이 범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장한 AI 음성 클로닝 보이스피싱은 진짜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 전화를 거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 씨는 얼마 전 회사 상사의 목소리로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줘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말투, 억양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는 그 시간에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AI가 그의 음성을 복제해 사기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인 건가? 아닙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전부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기를 피싱이라고 부르는데 기업 CEO를 사칭하는 CEO 사기, 공공기관을 위장한 세금 환급 사기, 심지어 AI로 제작한 가족 목소리를 이용해 납치됐다라고 협박하는 가짜 인질형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한 어머니가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1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딸은 멀쩡히 학교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의심조차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좋은 타깃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유독 이런 범죄가 활발할까요? 한국은 전자금융과 모바일 결제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해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과 모바일 뱅킹을 사용합니다. 즉, 범죄자 입장에선 효율적인 타깃 시장인 셈이죠. 게다가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강해서 급한 상황에서 확인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쉽게 노리는 심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사람의 감정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심리적으로는 4가지 요인을 이용합니다. 첫째는 긴박함입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둘째는 권위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라는 말로 신뢰를 얻습니다. 셋째는 친밀감입니다. 엄마, 나야, 급하게 돈 좀 보내줘 같은 문장은 부모의 이성보다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넷째는 보상과 공포입니다. 당신 계좌에 범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안 막으면 전 재산이 위험합니다. 이런 말은 공포를 심어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4가지 심리 장치가 결합되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통계를 보면 학력이나 소득 수준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 공무원, 의사, 은행원 같은 고학력 직업군에서도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공통점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마비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대비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즉시 믿지 말기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급하다면 그 자리에서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라면 앱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걸고 공공기관이라면 관할 부서 번호로 다시 문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자체가 해킹당하면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 피싱과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럴 땐 주변 다른 사람 전화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OTP, 인증번호, 카드번호를 말하지 마세요. 진짜 기관이라면 이런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금전 거래 요청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지금 바로 송금하세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세요. 같은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기업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계좌가 변경됐다는 요청이 오면 무조건 2번 이상 확인해야 하고 이메일, 전화 2가지 채널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이미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모든 결제 변경 요청은 상급자 승인 없이는 처리되지 않게 해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금융기관은 발신 번호를 조작하기 어려운 STIR, SHAKEN 인증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고 AI 기반 음성 탐지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의심 습관입니다. 결국 사기꾼은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의 보이스피싱의 트렌드는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AI 딥페이크 음성을 활용한 정교한 사기입니다. 둘째, 데이터 유출과 스미싱의 결합형 공격입니다. 셋째, 기업 타깃형 개인 맞춤 피싱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직장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실제 지인처럼 접근하는 공격이 많아졌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 정보가 결국 자신을 노출시키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금 더 의심하고 조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아무리 익숙해도 번호가 아무리 공식처럼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급한 상황에서 돈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면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암호 한마디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같은 단순한 질문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왜 사람들이 속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잘 안 당한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경계심입니다. 사기꾼은 항상 믿음을 파는 전문가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식하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궁금했던 이야기, 그리고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